저희가 이제 여행을 하면서 다양한 진짜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처음에는 외국 공항에서 티켓을 발권하고 짐을 붙이고 게이트를 찾아가는 일이 되게 떨리고 좀 두려웠어요. 혹시나 짐이 잘못 붙여질까봐, 또 언어가 다른 곳에서 우리가 제대로 찾아갈 수 있을까, 뭐 비행기 놓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들이 많았는데 반복하면 할수록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저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누구나 다 미숙한 거구나, 이게 익숙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체코에서 있었던 일인데, 저희가 예약한 숙소 화장실이 수도가 터졌는지 물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뭐 취소를 하거나 자기가 옮겨주는 집을 들어가야 되는데 준비된 방이 원룸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 형제가 한 분 있잖아요. 근데 당장 내일인데 저희는 또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숙소를 갈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빨랫줄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걸 이제 방 한가운데다가 주방이랑 이렇게 연결을 해서 거기가 저희가 그림자 스켓 하려고 가지고 다녔던 천을 또 그렇게 걸어갖고 방처럼 이제 공간을 분리시켰죠. 그래서 한 공간에 머무르지만 이제는 진짜 친남매처럼 그렇게 또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2가지를 잃어버렸어요. 놓친 게 2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캠코더, 하나는 비행기 티켓, 이렇게 2가지를 저희가 놓쳤습니다. 엄청 큰 우크라이나의 독지자의 집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를 이제 한 바퀴 돌다가 마지막에 쉬는 곳에서 깜빡 놓고 왔는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헐레벌떡 뛰어갔지만 역시 찾지 못했죠. 근데 그게 이제 팀장님 아버지 캠코더였거든요. 그래서 되게 아찔했죠. 고가의 제품이니만큼 엄청 혼내시면 어떡하지? 되게 두려워했는데 되게 쿨하시게 아들이 없어진 거 아니니까 괜찮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되게 감동적인 스토리였어요, 저희한테는.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는 비행기 티켓이었습니다. 일정을 마치고 이제 체코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짐을 싸면서 이제 사모님이 혹시나 티켓 한번 확인해봐라, 그래서 확인을 했는데 오늘 일요일이라서 월요일 티켓이어야 되는데 일요일인데 일요일 티켓인 거예요. 그래서 뭐지? 분명히 우리 같이 알아보고 따로따로 예매를 하긴 했지만, 그런데 이제 다 같이 진짜 빵 터졌어요. 그날 밤에 이제 정리를 하는 중에 다 빵 터져가지고 이때 되게 성장한 걸 느꼈어요. 화를 내지 않고. 엄청 큰일이잖아요, 사실 이 한 사람이 낙오된다는 거는. 근데 화 내지 않고 좀 유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그래도 좀 성장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갈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무래도 24시간을 붙어있고 또 한 사역을 놓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일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연약한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아무리 훈련받고 내가 이 사람들을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너무 사랑하는 동역자지만 미운 마음이 싹 트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들었어. 그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진짜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들인데 진짜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막 보기 싫은 순간들도 되게 많았고, 막 수저를 드는 것조차도 이제 막 짜증과 화가 나는 정말 제 안에 악함들을 계속해서 마주하는데, 이거 알아요. 내가 이 마음이 진짜 사단이 주는 마음이고 이거 진짜 전쟁이다, 영적 전쟁인지 알지만 알면서도 이게 컨트롤이 진짜 안 되더라고요. 진짜 기도하고 막 해도 사실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잘 안 생기고. 그렇지만 이게 사실 그 과정 중에는 완전히 풀어지진 않았어요. 그래도 서로 좀 알고 있었죠. 이거는 차차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서로에게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와서도 여전히 교제하면서 또 한 가지씩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았던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친동생이랑 함께 여행을 갔어요. 저희 집은 종갓집 가장 장남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제사가 막 1년에 24개씩 있고 이랬었는데, 교회를 다니는 거는 동생이랑 저밖에 없었어요. 집안의 분위기가 막 살갑고 막 이런 감정을 스스럼없이 표현하는 문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동생이랑 평생 살아왔지만 여행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고 대화도 많이 나누고 그런 친밀함이 회복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아주 저한테는 제일 큰 선물이었어요. 동생과의 관계 회복. 이 여행 이후로 대화도 많아지고 깊어지는, 그전에는 좀 뭔가 피상적인 대화만 나눴다면 서로의 어떤 감정적인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함께 이제 놀러도 자주 다니게 되는 것 같아요.
동생은 그리고 선데이 크리스천이었는데 이제 선교사님의 삶과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아 진짜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서는 저렇게 살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을 느꼈나 봐요. 그 간증을 제가 들을 때 되게 감동이었어요. 저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게 저의 되게 큰 기도 제목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지금 한국 돌아와서는 다시 교회를 좀 안 나가고 있긴 합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결혼을 하면 막 화목하지만은 않잖아요. 가정들이 깨어진 부분들이 다 있고. 그래서 내가 결혼 생활을 하면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나의 자녀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되게 많았는데 이기적인 내 모습 때문에 괜히 상처받을까봐 배우자나 자녀들이. 근데 선교사님들의 삶 속에서 되게 화목한 과정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아, 충분히 그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도 서로 믿음의 전쟁, 믿음의 동역자들과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화목한 가정을 이끌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희망을 보게 되는 경험도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쉬운 점에 대해서 좀 나누자면 가장 아쉬운 거는 돌아와서 생각해보니까 더 사랑해주지 못했던 게 아쉽더라고요. 내가 좀 참고 더 사랑해줄 걸, 용서해줄 걸, 품어줄 걸. 물론 그것이 저의 그릇과 최선이었겠지만 아주 사소한 것에서 내 주장을 했던 것, 본질이 아닌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아쉽더라고요. 얘기를 돌아와서도 계속 나누다 보니까 서로 원했던 거는 나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그냥 서로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거를 원했다는 거를 좀 깨닫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살아가면서 더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쉬운 거는 더 돌아다니지 못한 거. 이제 여행이 길어지면 또 피로도 누적이 되고 방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좀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살면서 우리가 또 언제 해외에 나가서 그곳에 그 현장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더 돌아다니고 더 그 땅을 밟아보고 더 많이 보고 더 이렇게 할 걸 충전도 필요하지만 늘어지지 않고 보여주시는 것들을 좀 더 풍성하게 누리고 왔다면 그런 마음도 아쉬움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아쉬웠던 거는 우리 전시회를 열었을 때 정신이 없었어요. 이 전시회 딱 하루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을 맞이하고 계속해서 방문해주시는 사람들을 맞이하고 소개하고 이러다 보니까 각자 나눴던 영역들도 서로가 서로의 전시를 구체적으로 못 봤어요. 그래서 조금 한 이틀, 3일 정도 해가지고 좀 더 여유롭게 준비해서 사람들도 더 많이 맞이하고 우리도 이 전시회를 통해서 나눈 은혜들, 받았던 은혜들을 한 번 더 상기시키고 그런 시간을 조금 더 보냈다면 어땠을까 되게 아쉽더라고요. 또 그렇게 많은 분이 와주실 줄 정말 상상도 못했던 거죠. 진짜 정신 한숨도 숨 돌릴 틈 없이 계속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죠. 제가 이제 희미고와 지금 이제 간증을 마무리하면서 제일 하고 싶은 말은 함께 였기에 좀 용기를 낼 수 있었고 너무 좋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약한 부분도 있었지만 서로의 장점들이 또 연약한 부분을 보완해주면서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여정을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 또 이렇게 제 얘기를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